헌법학자회의.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헌법학회장이 내 제자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 비상계엄 이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를 부추기는 언론.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금 헌재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글을 본인의 페북에 어제 써가지고 지금 이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혹시 우리 헌법재판관 그 명단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8명은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서 임명이 되죠. 뭐 대통령이 임명했다든지 또는 국회가 추천했다든지 대법원이 추천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8명이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문영배, 이미선 2명은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법연구회죠. 국제인권법연구회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망친다는 비판 듣고 있는 좌파 법조 카르텔 멤버들입니다.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입니다. 김영두, 정정민은 이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8명이 다양한 경로로 임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가 3명이 들어가 있죠. 맨 왼쪽에 2명, 문영배, 이미선. 제일 오른쪽 정계선. 정계선은 직전에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체포영장 집행, 영장 청구 발부할 때, 그 차은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차은경 판사가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 멤버가 많은 모양이죠. 그 직전 법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명의 재판관들 중에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아, 이 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구나. 다 알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래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사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정도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국민이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저 중간에 있는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는 아닌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해야 된다고 같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하고 보조를 맞춘 재판관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전력들을 봤을 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요 4명, 요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라고 논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4명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4대 4로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요 신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본인의 페북에다가 뭘 썼냐? 헌재가 지금 전원일치 의견 조율을 하냐?
전원일치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떤 페북에 글을 썼어요. 참고로 여러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씨도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부부가 다 판사 부부예요. 이 집은.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정보가 많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중요한 부분.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 평의라는 것은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의 재판관들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죠. 뭐 타이틀 화려합니다. 이게 보면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저 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그 다음에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정정미 판결 내용을 보세요. 상당히 좌파적이죠. 지금 마은영은 이제 들어오려다가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 페북 내용입니다. 이 평의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지금 주심이 있죠. 주심이 의견을 조율합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내용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그 다음 줄입니다.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결정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면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일부 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각하라는 것은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기각 의견은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 즉 만장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전체주의적 행태를 벌이고 있네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 페북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헌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지금 의견 조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파면시키자 라고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4대 4일 수도 있고 5대 3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한쪽이라도 많은 쪽에서 그럼 우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헌재도 살 수 있고 여기 있는 헌법재판관 모두가 책임이 분산되어서 부담이 없다. 다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기록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 전원일치라는 말이 쉽게 만장일치 아닙니까?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화일보 허민 기자죠.
허민 기자가 한 2주 전에 쓴 칼럼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심판 초기 때 거의 5대3 정도로, 그때도 탄핵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거든요. 5대3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재판관이 한 3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뭐 이정미 재판관이 그렇게 그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후일담을 기자가 가서 들어보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싶었는데 광화문에 나와 있는 저 촛불 세력한테 진짜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8명 전원 일치 형태로 의견을 모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며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또 다른 신문 한번 봅시다. 자유일보 한번 봅시다. 나경원 헌재 재판관들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조율 중 충격적 소문. 지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특이한 건 여기에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 가면 차명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 기사의 끝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도 페이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헌재 애들이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추진한단다. 인용파가 많으니 당연 만장일치 인용 이렇게 결정난다는 소리인데 재판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무시하고 그냥 8대0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너희가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제례 행사 하느냐 라고 비난하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민 저항권 준비해야겠다. 역사의 심판도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약간 여기서 냄새를, 어떤 냄새를 느낄 수 있느냐. 교황 선출 방식 있죠, 여러분. 콘클라베라고. 교황 선출 방식. 그래서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한 명씩 제끼는 거예요. 한 명씩 또 제끼고 또 제끼고 해서 최종 남았을 때 만장일치로 뽑는, 뭐 그래서 뭐 뽑히면 뭐 무슨 색깔 연기를 올리고 또 부결되면 또 무슨 색깔 연기를 올리고, 그 콘클라베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심판관들은 면책이 됩니다.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반대했다,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밀었다, 이런 소리가 없고 면책이 되죠. 콘클라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와 유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명의 헌법재판관은 서로 다른 다 배경과 사상과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제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8명이 투표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자라는 표가 6표가 안 나온다. 다 끌고 왔는데 5표밖에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에요.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요. 용산 대통령실로.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평의를 한다 이러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말도 그렇습니다. 왜 모여서 조율하냐 이거예요. 뭘 조율하는데 지금? 에? 뭘 조율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투표해. 그냥 투표. 8명이 앉아서. 간단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유를 말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조율해 지금 8명. 전원일치 만장일치 좋아하시네.